아마 이 공문을 봐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셨을 게 분명한데, 저야 이제 맨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그 뜻이었어? 라는 걸 처음 들으셨을 거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제온누리노원의 건설업 총괄팀장으로 있는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확정정산, 즉 조사가 나왔을 때 공문을 받게 되시고 그 공문에 대한 내용은 이러저러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면 우리 업체가 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단이 자세하게 풀어놓은 뒤에 안내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1.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말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세청 신고 보수 등과 원도급 비율. 공단은 비율을 참 좋아합니다. 뒤에서도 계속 비율 관련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더하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 금액. 이 30%는 원도급 입장에서 외주준 금액. 그래서 차액 산정 방법은 이렇게 된다. 이 부분을 간단히 해설해드리면, 표준 재무제표나 책자로 된 것도 뒤에 쭉 넘기다 보면 맨 뒷부분쯤에 손익계산서와 공사 원가 명세서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사 원가 명세서를 보시고 임금과 작급 부분에 대한 보수와 외주공사비 부분이 국세청 신고한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42억에 더하기 외주공사비는 15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곱하기 30%를 해야 돼요. 그러면 4억 5천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46억 5천만 원을 모수로 놓고 이 금액에다가 원도급 비율을 곱한대요. 그럼 원도급 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밑에 보시면 건설협회 등에 신고한 기성실적 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표만 봐도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전문건설이라고 하면 면허별로 실적 신고한 금액들이 나와 있고요. 원도급, 하도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죠. 여기에 전체 금액이 나와 있어요. 밑에 합계 금액에 170억 중 원도급이 1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60%라고 해보죠. 공단은 더 정확히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0% 정도라고 하는 거고, 아까 46.5억에다가 원도급 비율 60%를 곱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공사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도급 공사를 했음에도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될 현장이 있는 거죠. 그건 어디서 확인하느냐? 이 하도급 금액 안에 사업주 승인 금액을 플러스 알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사업주 승인 금액은 어디서 구하느냐?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셔가지고 정보조회, 사업계 시현황 조회, 그리고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돋보기 눌러서 6번 선택하셔서 나머지 거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조회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동그라미 쳐 있는 건 하도급 공사이지만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공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린 게, 이 전체 기간에 대한 공사 금액이니까 이거를 전체 기간 대비해서 총 공사 금액으로 나눠서 이 금액을 설정해야 돼요. 84억 돼 있죠? 여기에 2020년도에 해당하는 연도의 비율만큼 곱해서 그 금액만 가져오는 거예요. 나머지 공사 금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복잡하죠? 하도급 금액을 노무비로 변환해야죠. 30%를 해주면 됩니다. 이 공사 금액, 이 공사 금액, 이 공사 금액, 이 공사 금액 해당 연도에 대해서 다 뽑아내서 이거를 더하기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하도급 중에서 사업주 승인 공사 금액이 10억이구나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더하기 10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46.5억 곱하기 60%는 27억 9천이 나오네요. 이건 산재고, 고용은 10억을 더해서 37억 9천만 원이 보수총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이 앞에서 말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총액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 말대로 공사 금액을 산정했을 때 산재 27억, 고용 37억을 신고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단도 이 금액을 뽑아서 2021년 3월에 2020년도 거 확정정산 보험료 신고하셨잖아요. 보수총액. 이런 거에다가 신고하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공단이 산정한 37억보다 우리가 산정해서 보험료 납부한 금액이 현저히 적으면 공단은 조사를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저히 적으면은 매년 그 비율이 틀려요. 금액적으로 10억 이상 적은 업체, 1억 이상 적은 업체가 아니고 원 금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 이하로 냈을 때, 예를 들어 올해는 50% 밑으로 신고한 업체들 조사 나가라고 한다면 50%를 대입해보면 27억 9천에 50%면 얼마입니까? 한 14억보다 산재보수총액을 낮게 신고한 업체가 공단의 확정정산, 즉 고용산재 조사 대상이 된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저야 이제 맨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그 뜻이었어? 라는 걸 처음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두 번째, 공단의 사업 개시 공사 금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앞에 보시면 국세청 자료 등으로가 공단의 사업 개시 공사 금액으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고, 뒤에는 똑같이 우리가 신고한 보수총액과 차이가 큰 사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단의 사업 개시 공사 금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앞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사업 개시 현황을 쭉 출력해 놓으면 2020년도에 해당하는 공사만 추려보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2020년 공사 금액만 추려서 다시 산재와 고용으로 나눕니다. 사업 개시 내역 중에서 산재에 해당하는 거는 1번이라고 돼 있죠. X라고 돼 있는 건 이제 원도급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제 강의에서 이 부분은 또 자세히 설명드렸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될 현장은 1345번이 되겠죠. 0번은 왜 안 될까요? 해당 연도에 다 들어가는데 하도급인데 원도급으로 착각해서 신고한 거예요. 사업 개시 신고를 했다 성립 취소한 거니까 이건 해당 안 된다. 또 고용보험 보면 2번은 또 빠져 있고 6번은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해당이 없다. 6번은 2021년에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2020년도에 10원 한 장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가름할 수 있어서 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산재보험 1번에 해당하는 현장과 고용보험 1345번에 해당하는 금액,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 산정으로 다시 비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4,400밖에 안 되네요. 4,400에 원도급 농후 비율 27%를 하는 겁니다. 1,180만 원 나오네요. 산재 보수총액 금액하고 고용보험은 우리 한 50억 나온다고 가름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하도급이니까 30% 해서 15억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 금액을 여기 이 업체는 산재는 많이 냈는데 고용은 15억보다 월등히 작기 때문에 조사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단이 기준으로 한 보수총액에 우리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비율로 안분하고 비교해서 비율로 훨씬 더 적게 낸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확정 정산에 대해서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 약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사업장 중 매출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익이 큰 사업장, 이건 무슨 내용이냐? 이걸 보기 위해선 두 가지 서류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기준이에요. 여기 매출액 나오죠. 특히 공사수익금 매출액을 보셔야 되고요. 공사원가 명세서를 같이 보는 겁니다. 공사원가 명세서의 재료비를 보시는 거예요. 왜 재료비를 볼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험료 숨기느라고 결산 조정할 때 외주비로 들어갈 금액을 재료비로 무리하게 막 밀어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업체는 외주비가 아예 없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공단이 이러한 조사 방식까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사의 연 매출이 50억인데 재료비가 30억이에요. 그럼 매출액 대비해서 25억이 50%니까 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50%를 넘어간 거죠. 이 업체를 일단 선정해 놓고 그 안에서 한 번 더 다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사 매출액 곱하기 27%를 한 금액보다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서 금액이 낮은 업체가 이제 조사 대상 선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왜 선정이 됐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라고 하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거의 다 걸려요. 그래서 보험료 신고를 제가 이제 직접 해드리고는 있지만 그때도 가장 어려운 게 하도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금액을 조금 맞춰드리는 게 힘들긴 해요.
공단이 공문을 여러분들 업체에 보내고 왜 우리 업체가 조사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연이어서 그 다음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이 자료는 공단이 어떻게 보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쭉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12월 한 달 내내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공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서둘러서 그렇게 자료를 내시는 게 아니고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출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단에 조사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으면 전화 주세요. 다음 시간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보험료 조사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